이번 시간에는 이중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중적분. 자, 첫 번째는 이중적분 계산법이에요. 이중적분 계산법. 자, 이거 일단 필기를 하세요. 필기. 자, 이중적분 계산법. 자, 이중적분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 안에 거가 첫 번째예요. 연산 순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dy라고 하는 건 편적분의 개념이야. 우리가 이전 시간에 편미분 배웠죠. 편미분의 반대는 편적분이다.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 y로 편적분 y로 편적분. 구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y에다가 해야 돼요. 이 y에다가 구간 처리. 이 집어넣은 값에서 1 집어넣은 값 빼죠. 2 집어넣은 값에서 1 집어넣은 값 빼면 2분의 3. 2분의 3 남은 거 x dx 0부터 1까지 남은 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x로 적분.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중적분 계산할 때는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얘는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 y로 편적분했어. y에다가 구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적분 x로 적분만 하면 끝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키포인트는 편미분의 반대는 편적분이다. 여기서의 dy는 편적분의 개념. 자, 계산법 하나만 더. 자, 이중적분 계산. 이중적분 계산은 어떻게 하냐? 안에서부터 해요. 얘가 연산 순서 첫 번째. 그 다음 얘가 연산 순서 두 번째. dx라고 하는 건 x로 편적분 x에다 구간 처리해야 돼요. 편미분 배웠죠? 편미분의 반대는 편적분. 키포인트는 dx, x로 편적분, x에다 구간 처리, x로 편적분, x에다 구간 처리. x로 편적분, 이 x에다가 구간 처리해야 돼요. 그럼 여기 x에다 구간 처리하면은 이 집어넣은 값에서 1 집어넣을 것 빼면 되죠. 그래서 구간 처리하면 2분의 3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 dy
이것만 정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키포인트 다시 정리. 안에서부터 적분. 얘가 연산 순서 첫 번째. x로 편적분, x에다 구간 처리. 그 다음에 나머지 적분 계산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이중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 자, 이중적분 계산하는 방법. 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연산 순서 첫 번째. 얘가 맨 마지막. 그럼 D1의 의미는 뭐냐? Y로 편적분. 편미분의 반대예요. 편미분의 반대.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해야 돼.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 Y로 편적분. Y로 편적분. 여기다가 구간 처리해야 돼요.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dx. 맨 마지막만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안에 게 연산 순서 첫 번째. Y로 편적분, Y에다 구간 처리.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주면 끝나죠. 자, 그 여백에다가 필기해야 하는 거 필기하세요. 자, 우선 이중적분의 의미. 이중적분 dy dx. 자, 이중적분 dy dx라고 쓰면 얘는 xy 평면의 면적이에요. xy 평면의 면적. xy 평면의 면적. 예를 들어서 이 y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할게요. 이 x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할게요. 자, 이것을 표현하면 x, y. 자, y 범위부터 표현할게요. y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y는 1부터 4까지. y는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x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x는 1부터 4까지. 이 영역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xy 평면의 면적이 된다.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 y 범위는 1부터 4까지, x 범위는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면적이죠? xy 평면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분 딱 쓰면은 xy 평면의 면적이다. 자, 됐죠? 첫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결론적으로 이중적분 dy dx라고 쓰면 xy 평면의 면적이에요. xy 평면의 면적. 일단 구간을 하나만 써놓고, 자, 이 자리에 f x, y를 쓸게요. 자, f x, y는 z는 함수예요. z는 함수. z는 이 z는 f x, y는 뚜껑의 모양이에요. 뚜껑. 위에 있는 뚜껑 모양이야. z는 이 z는 함수를 쓰면 이 표현식은 부피가 되는 거예요. 부피. 한번 보자고. 자, 먼저 y는 1부터 4까지, 여기서 x는 1부터 4까지, x는 1부터 4까지, 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xy 평면의 면적이 돼요. 얘는 xy 평면의 면적. 그 다음에 z는 이변수 함수는 뚜껑이에요. 뚜껑. z는 이변수 함수. 그럼 xy 평면의 면적 곱하기 뚜껑, 면적 곱하기 뚜껑이므로 부피가 되죠. 부피. 오케이, 넘기시고 이쪽. 자, 2번 숙제, 2번은 숙제. 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얘를 함수는 일단 생략, 문제를 참고해요. x로 편적분하려고 봤더니 x로 적분하기 힘들죠. 얘는 x로 적분하기 매우 힘들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분 순서를 바꿔야 돼. 자, 순서를 바꾸는 방법. 일단 이 영역을 한번 보세요. x, y.
x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첫 번째 영역을 표시를 해놔요. 영역 표시. 영역 표시를 해놓고 이중적분 dy dx 이렇게 적분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옮기면 돼요. y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x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옮기면 돼요. 자, 3번 다시 설명하면 x로 편적분 하려고 했더니 x로 적분이 힘들죠. x로 적분이 안 돼. 그 적분 순서를 바꿔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x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1까지. 이중적분 dy dx. 이걸 보고 y는 0부터 1까지, x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됐고 3쪽. 삼쪽의 이중적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면 자, 이중적분 dy dx라고 쓰면 xy 평면의 면적이죠. 여기다가 f x, y를 썼어. 이 f x, y는 z문이죠. 이 함수를 쓰는 순간 얘는 부피가 된다. 그럼 여기서 연산 순서는 얘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맨 마지막이죠. 자, 부피라고 하는 건 숫자야, 숫자. 10세제곱미터, 100세제곱미터 숫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이 와야 돼.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자, 이유로 설명할게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10세제곱미터, 100세제곱미터 숫자죠.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구간은 반드시 숫자가 와야 된다. 반드시 상수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이 포인트야. 이 구간의 구조가 포인트야. 그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냐? 인테그랄. 상수가 와도 돼요. 숫자가 와도 돼요. 숫자가 와도 된다. 숫자.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문자가 X문자죠. 맨 마지막에 X문자로 적분하다 보니까
x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 x 함수, x 함수, x 함수. 이해됐나요? 자, 다시 프린트를 정리하면 이 구간에 올 수 있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이 구간은 첫 번째는 숫자가 와도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가 X 문자야. 그럼 이 구간은 X로 표현이 돼야 돼요. X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가 X 문자. 따라서 이 구간은 X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 X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 세 번째는 숫자하고 X 함수가 섞여 있어도 돼. 오케이? 뭐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X 함수하고 숫자가 섞여 있어도 돼. 뭐 숫자, 그 다음에 X 함수. X 함수하고 숫자가 섞여 있어도 된다. 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키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뭘 보고 결정하냐? 얘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 거 설명.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 이 구조는 부피가 돼요. 자, 연산 순서는 얘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이다.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예요. 이유가 뭐냐? 부피라고 하는 건 10세제곱미터, 100세제곱미터, 부피 단위가 숫자니까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은 반드시 상수구간.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중요한 건 어떤 형태가 오냐? 첫 번째는 숫자가 와도 된다. 숫자가 와도 돼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가 Y 문자죠. Y 문자다 보니까 Y 함수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인터그럴 Y 함수, Y 함수, Y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Y 함수하고 숫자가 섞여 있어도 돼. 숫자. Y 함수, 숫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조는 부피가 돼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은 반드시 숫자다. 그 이유는 부피는 숫자 단위야. 10세제곱미터, 100세제곱미터. 자, 이 형태는 어떤 형태가 오냐?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가 Y 문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숫자가 완료된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가 Y 문자. Y 함수로 표현이 되면 되겠죠. Y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Y 함수하고 숫자가 섞여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 걸 보고 결정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Y로 접근. 그럼 이 공간은 숫자가 와도 되고 Y 함수 형태가 와야 된다. 오케이. 넘기고 4쪽. 자,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4번. 4쪽에 4번.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Y는 세제곱근. 그거는 그냥 증가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냥 그려주면 돼.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못 그리더라도 증가하는 형태로 그냥 그려주면 돼. 얘를 세제곱근. 그 다음에 x는 0. x는 0이니까 요쪽 x 0, x 0, y는 1. 어떤 영역이냐? 이 함수 x는 0, y는 1. 이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적분. y4승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썼어요. 그럼 뒤에가 dy dx가 올 건가 dx dy가 올 건가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함수 y로 편적분하기 힘들죠? 그럼 뭐부터 와야 되냐? dx dy. y로 편적분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dx dy가 오는 게 맞다. 그 연산 순서는 얘가 첫 번째지. x로 편적분. 그 다음 얘가 맨 마지막이죠. 그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y는 0부터 1까지.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y값 0부터 1까지 쓰는 거야. 이걸 보고 y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 구간은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는 y 문자. 그럼 여기 있는 x 범위를 y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x는 가로잖아. 0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가로가. 자, 그럼 이것을 3승 한번 해봐요. y 3승은 x.
그럼 이 x범위, 가로 범위는 0부터 2함수까지, 0부터 2함수까지, 가로 범위는 0부터, x가 가로죠? 얘도 가로니까 y 3승까지. x가 가로, y 3승도 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검사해보는 거야.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구간, 숫자 구간. 맞잖아. y는 0부터 1까지. 가로 범위는, x 범위는 y 분자로 표현해야 되죠. 그럼 가로는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y 3승까지. 이렇게 오겠지. 구조적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봐요. 자, 낯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y가 0일 때 x값 4. x가 0일 때 y값 8. 얘는 y는 8 빼기 x죠. 8 빼기 2x. 자, 여기 영역인데 이중적분으로 옮겨야 되죠. 이중적분을 옮길 때는 dy dx도 되고 dx, dy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엔 dy, dx. 얘가 연산 순서 첫 번째.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이죠. 그럼 이 x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x 구간은 0부터 4까지.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x는 0부터 4까지.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 x 구간은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y 구간은 x 함수로 표현해야 되죠. 자, y는 세로라고 보면 돼. 0부터 2함수까지. 0부터 2함수까지. y는 0부터 8 빼기 2x까지. 앞으로 기하학적 표현에서는 x는 가로라고 해석을 하고 y는 세로라고 해석을 해야 돼. x는 가로, y는 세로. y는 0부터 2함수까지. 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요. 맨 마지막 구간 상수 구간 맞죠? x 범위는 0부터 4까지. x는 가로, 가로는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y는 세로지. 세로는 0부터 8 빼기 2x까지. 세로는 0부터 2함수까지. 맨 마지막에 접근하는 문자 x 문자니까 이 구간은 x 함수로 표현이 된 거야. 오케이. 5쪽.
점 0,0 1,0 1,1 0,0 1,0 1,1 얘를 세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의 내보다 0,0 1,0 1,1 요 삼각형이 되겠죠. 0,0 1,0 1,1 그럼 이 함수는 y는 x죠. 자, 이중조건으로 옮겨야 돼요. x, y. 자, 얘도 마찬가지로 dy, dx 또는 dx, dy야. dy, dx 또는 dx, dy. 자, dy, dx를 해볼게요. dy, dx. 그럼 얘가 연산 순서 첫 번째. 맨 마지막 구간은 반드시 상수 구간이죠. 그럼 x 구간은 가로는 x는 가로 0부터 1까지. 앞으로 우리 x는 가로라고 해석하고 y는 세로라고 해석해요. x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가로는 0부터 1까지 dy 세로죠. y 세로는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x까지 세로는 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검산해보는 거야. 맨 마지막 구간 상수구간 맞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적분하는 문자가 x 문자죠. 그럼 이 구간은 x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적분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7번. 자, 7번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표현을 하면 첫 번째 거는 x는 구간을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x는 0부터 2y까지 그 다음 y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1까지 자, 이거 먼저 일단 그려보면 항상 함수는 y는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y는으로 정리하면 2분의 x죠. 그 y는 2분의 x 그리면 얘가 y는 2분의 x야. 근데 y는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 x는 x라고 읽으면 안 되고 가로라고 읽어야 돼. 가로는 0부터
함수 기본 형태까지 0부터 함수 기본 형태까지 0부터 함수 기본 형태까지 0부터 함수 기본 형태까지 여기서 x는 가로라고 읽어야 돼. 이 가로는 0부터 함수까지 0부터 함수까지 0부터 함수까지 y는 0부터 1까지 자, 그 다음 거 0으로 표현하면 y는 1부터 3 빼기 x까지 그 다음에 x는 0부터 2까지 요걸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기본 형태 y는 3 빼기 x는 0 집어넣으면 3이잖아. x 0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 다음에 자, 0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어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가 1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 보면은 이쪽이 2네요. 이쪽에서 보면 x가 2면은 y 1이잖아. 그럼 x 2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공통 영역인 여기 면적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3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의 면적 3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